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 프로젝트 설계 및 관리 중간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고현빈, 박주원, 그리고 저 박지현까지 이렇게 세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조는 설계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설계 오류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목차부터 보시면 첫 번째 인트로듀스에서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조사하고 어떤 루프나 변수를 생각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 조가 만든 전체적인 모델을 보여주면서 앞서 인트로듀스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더욱더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 컨클루션에서는 저희 조가 그동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내린 결론을 얘기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조사한 설계 단계에서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관한 사례 총 두 가지를 알아와 봤는데요. 제일 먼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과 두바이 고층 건물 프로젝트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는 터미널 내부 시스템 설계 변경이 현장에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설계 변경이 승인이 됐는데 시공 현장의 변경 내용 전달이 누락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완공이 되다 보니까 이미 시공되어 버린 스프링클러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이 지연이 돼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렸고, 그 외에도 약 2억 원이라는 추가 공사비까지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두바이 고층 건물 프로젝트 사례에서는 워낙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협업하다 보니까 이 언어라던가 용어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설계팀 간 언어 용어정의 차이로 인해 도면 해석 오류가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HVAC라는 냉난방 시스템 덕트 위치가 잘못 설치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전체 층이 재시공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1개월간 공기가 지연이 돼 버렸고 다국적 팀 간 책임 분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설명한 사례들을 보면서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 단계는 전체 공정의 방향성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건축가, 엔지니어, 발주자, 시공사 등 그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설계 변경, 비용 증가, 일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설계 복잡성과 협업 부족, 정보 전달의 왜곡은 설계 오류 발생률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설계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저희 조는 이러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설계 오류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오류 대응 및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간 문제나 설계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프로젝트 지연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내 다이나믹스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또한 협업 피로도, 검토 과정의 비효율성, 오류 인식의 민감도 등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 해당 논문은요, 현직자가 건축가, 발주자, 시공사 이 세 명을 상대로 어떠한 요인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뭐 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세 명 모두 다 비용, 과도한 업무, 시간, 도면 품질, 협업 부족 이 다섯 개가 전부 이 다섯 개의 요인이 프로젝트 영향에 크게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계 단계에서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저희 조는 크게 네 개로 나뉘어서 이 네 개를 변수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참여자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설계 오류가 발생하는 협업 부족이 있고요. 빠른 일정에 집중하다 보면 충분한 검토나 커뮤니케이션이 생략되는 일정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회의, 소통 피로를 유발하고 판단력을 낮추는 피로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계 자체의 복잡성과 도구 사용 미숙의 실수를 유발하는 복잡성 증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원인들로 인한 주요 인과 흐름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원인들로 인해서 설계 복잡성, 변경과 팀 경험 부족들은 커뮤니케이션 오류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정보 전달 정확도를 낮게 해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낮아지고 설계 오류는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피로도 증가로 인해 집중력은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설계 오류 발생률은 증가됩니다. 설계 오류 민감도가 올라갈 때마다 피드백과 비용, 피드백도 올라가고 비용도 많이 들면 일정 압박도 증가되어 피로도 또한 증가됩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피로도 증가하고 커뮤니케이션 빈도도 저하되며 오류 수정이 지연됩니다. 그 다음 구조적 문제로는 설계 오류가 피로도와 비용을 증가시켜 커뮤니케이션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 다시 오류가 발생하는 부정적 순환고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설계 오류 민감도가 피드백의 유도에 오류를 줄이지만 일정 압박과 발주자 PM의 개입으로 그 효과 또한 상쇄가 됩니다. 저희 조는 루프를 만들 때 이 인과 흐름과 구조적 문제를 참고하여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나? 뭐, 꽤 많이 있겠지만은 저희 조는 총 4개 간추려서 4개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초기 단계에서 오해나 정보 누락이 되면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이어져 일정을 지연시키는 프로젝트 일정 지연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설계 오류가 많아지면 품질 검사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이는 곧 프로젝트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전체 프로젝트 성과가 저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불필요한 작업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자재가 낭비가 심하거나 또 많이 방치가 되다 보니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비용 증가 또한 저희는 비용 증가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정확한 정보가 많아지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간 갈등이 생겨 신뢰가 감소하고 프로젝트 참여자의 책임감이 협업가 결여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만족도 감소 또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게 있느냐? 보면 저희 조는 6가지로 추려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하나 설명해 보자면 BIM과 같은 우선 건축 관련 프로그램 등이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보의 일관성과 정급성을 높이는 방법이 설계 변경 및 복잡성 관리가 있고요. 설계 진행 중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해관계가 오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정하는 설계 오류 민감도와 피드백 루프 활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기적인 회의, 보고 체계, 피드백 루프 등을 통해서 정보 전달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수립하고요. 설계 변경, 협의 사항 등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일정을 구축하여 커뮤니케이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피로도 관리 및 일정 여유 확보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간 조율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심에 서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부족에선 실시간 승인 시스템, 체계자 전담제, 운영 등을 이용하여 신속한 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해결 방안 또한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렇게 6개로 해결 방안 변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모델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는 전체적으로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모델이나 루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전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의 구조입니다. 4가지 정도의 루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루프가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설계 과정에서 비용과 피로도, 설계 오류, 민감도를 적정선으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설계 검토 및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통해서 오류를 줄이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보조 변수들이고 이 각 루프들은 스스로 강화되는 루프와 자율적으로 균형을 찾는 루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루프는 총 4가지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설계 민감도 루프, 커뮤니케이션과 피로도 루프, 설계 검토 루프, 설계 오류 및 비용 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 민감도 루프는 스스로의 그 균형을 되찾는 밸런스 루프이고 나머지 세 개의 루프들은 계속 가면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그런 강화 루프들입니다.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논문들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결국 설계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설계 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도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사례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메인 루프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메인 루프인 설계 민감도 루프는 사람이 설계 오류를 하면서 신경 쓰이는 설계 오류 민감도를 주요 변수로 두어 설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협업과 검토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루프입니다. 설계 오류 민감도가 상승하면 커뮤니케이션과 설계 검토가 증가합니다. 이후 설계 오류의 발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적 영향으로 체감하는 오류의 빈도가 감소하여 설계 오류 민감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조절하는 밸런스 루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과 피로도 루프입니다. 설계는 인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서 작업이 누적되면 피로도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반복에 의해 피로도 및 작업 누적에 대한 피로도를 보여주는 루프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대한 마찰도 포함되어 있는 루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설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요 변수인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집중력 저하로 이루어지고 작업자가 민감해져 이해관계자 간의 마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회의 및 협업의 의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루프는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할수록 피로를 높이고 의지를 낮추는 강화 루프입니다. 방금 전 루프에 이어서 해당 루프는 방금 전 루프와의 이어지는 루프입니다. 전 루프와는 반대로 이해 관계자 간의 마찰이 협업 검토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는 루프입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영향이 주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분류하기 마련입니다. 전 루프가 사적인 감정이 포함된 루프라면 이번 루프는 현실적인 발주자 및 PM의 개입으로 중재되어 협업 및 필요성의 인식을 오히려 높이는 루프입니다. 방금 전 루프는 의지를 꺾는 루프, 이번 루프는 오히려 협업을 높이는 루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루프들 전체 모델로 한 번에 확인을 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 봤던 밸런스를 찾는 루프입니다. 이 설계 오류 민감도 루프는 결국에 수면도와 주변 환경 이해도와 이런 보조 변수들이 투입됨으로써 설계 오류 발생 가능성을 체감하고 협업 검토 필요성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밸런스를 통해서 결국에 설계 오류 민감도를 향상되고 결국에 이 설계 오류 민감도 향상은 설계 검토의 횟수를 늘리는 경우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설계 오류 발생률을 낮추고 결국 또 다시 설계 오류 민감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어, 설계 오류가 이제 적게 발생할수록 결국에 그, 시간을 지나거나 이러면서 설계 오류 민감도가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발생하는 밸런스 루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피로도에 관련된 두 번째 루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피로도 중요 변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피로도가 감소되어 오히려 또 악역광을 줄 수 있고 피로도 감소가 되면 오히려 피로도의 감소를 통해서 집중력을 상승하고
이에 관계자 간의 마찰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로 설계 검토 루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 진행을 맡게 된 고현빈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피로도 루프에 이은 다음 루프는 설계 검토 루프입니다. 우선 설계를 한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게 된다면 당연하게 이제 그 부분 오류를 수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설계를 해놓은 부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당연히 이제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고 이제 이것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더 들여서 오류를 수정하였다면 그 설계한 부분에서 생기는 오류는 줄겠지만 오류가 이제 한 번씩 생길 때마다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설계자가 심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훨씬 심리적으로 또 크게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체감하는 오류의 빈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계한 부분에 이제 오류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설계자들은 뭐 금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앞전에 했던 실수 같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더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설계 오류 발생률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할 때 생기는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루프 설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검토 루프에 이은 다음 루프는 설계 오류 및 비용 루프입니다. 설계 오류 및 비용 루프도 설계 검토 루프와 설계할 때 생기는 오류에 대한 설명인 건 똑같지만 이제 설계 오류 발생률을 낮추는 데까지의 과정이 그 전에 보여드렸던 루프와 다릅니다. 이제 이 루프도 마찬가지로 설계 오류가 생기면 설계 오류를 수정을 하려 할 것이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놓은 부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면 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계한 것의 오류를 수정한다는 것은 이전에 계획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춰서 설계해 놓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계에 오류가 생겼다는 건 또 이제 새로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건 이제 그 전에 이제 맞춰서 준비된 일정에 대한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 설계 오류에 대한 민감도도 이제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그 설계자가 낙관적 사고로 이제 처한 환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설계 오류에 대해 증가했던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오류 민감도가 설계 오류 발생률을 낮추는 데까지의 과정은 설계 오류에 대한 민감도가 생기면 설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당연하게도 체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끼리 협업과 검토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또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또 이제 필요성이 생기고 나면 서로 회의나 협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그것은 협업을 이제 실행하는 순서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이제 설계자들끼리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 오류 발생률을 낮춘다는 것을 또 설명한 루프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보조 변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선 왼쪽 첫 번째로 설계자들끼리의 의사소통 문제나 또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뭐 의사결정을 늦게 하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건 이제 서로 설계자 서로서로에 대한 피로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보조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아래를 보시면 설계자들끼리 전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도나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팀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차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는 뭐 확률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설계자들끼리 이제 서로서로 피드백을 하고 좀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에 따른 설계시 오류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프로젝트 이해도가 낮을수록 설계자들끼리 서로서로 협업이나 검토의 필요성을 좀 더 다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윗부분을 확인하시면
뭐 사용한 도구가 디지털이 갑자기 된다거나, 그래서 다른 설계자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뭐 아니면 설계한 것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한 것에 대한 복잡성,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설계 오류 발생률이 이제 높고 낮아질 수 있고, 또 설계한 내용에 대한 이제 숙련도나 아니면은 시간, 금액, 뭐 기타 등등 주변 환경은 이제 설계 오류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좀 더 높고 낮고 그렇게 체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제 이번 연구는 이제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원인과 아니면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개선 방향을 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심 모델을 저희가 구축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설계 변경 요청, 아니 프로젝트 일정 지연,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영향을 이제 좀 더 시각화하고 아니면 정량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수의 한계나 또 설계의 복잡성 아니면 팀의 경험 차이, 부족, 그리고 피드백 체계의 부재 등이 주요 오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특히 오류가 누적될수록 프로젝트 성과가 저하되는 강화 루프가 형성되는 반면에 정기 회의와 협업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 역시 존재함을 저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단순한 전달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의 일정과 비용, 그리고 성과에 되게 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이번 모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희 메타버스 소집을 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제 저희 세 명이서 이제 각자 시간을 맞춰서 되는 날 이제 메타버스에서 모여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걸 캡처한 화면입니다. 그-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세 명이서 각자 주제를 나눠서 분담을 했었는데 각자 이제 주제에 대한 만들어 온 모델을 이제 공개하고 서로 뭐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자는 식으로 피드백을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회의할 때 이미지들을 좀 캡처를 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일단 모델 구상과 계획을 좀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조사해온 논문을 각자 공유를 했고 또 세 번째로는 각자 만들어 온 모델들도 공유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PPT를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델을 각자 하나씩 맡아가지고 주제를 하나씩 맡아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각자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수용해서 뭐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 모델을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조의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설계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